안녕하세요. 오늘은 혼인증여재산 공제와 출산증여재산 공제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혼인증여재산 공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을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혼인증여재산 공제와 일반 증여재산 공제를 합쳐서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부가 양가에서 각자 증여를 1억 5천만 원씩 받으면 합계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혼인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궁금증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일은 언제인가요? 혼인관계 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합니다. 비거주자도 가능한가요? 거주자만 혼인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하고 비거주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혼인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고 할 때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혼인증여재산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작년에 혼인하고 올해 증여를 받는 경우도 적용 가능하나요? 가능합니다. 혼인을 전후 2년 이내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친형한테 1억 원을 증여받아도 혼인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한가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혼인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경우만 적용할 수 있어서 형제자매한테 받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출산증여재산 공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출산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출생일과 입양일은 출생신고서상 출생일과 입양신고일을 말합니다. 한편 출산증여재산 공제도 앞에서 살펴본 혼인증여재산 공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혼인증여재산 공제와 출산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궁금증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증여재산 공제와 출산증여재산 공제를 중복 적용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증여재산 공제와 출산증여재산 공제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탁이익의 증여, 보험금의 증여,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약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혼인증여재산 공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거주자가 혼인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혼인 전에 혼인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법소정의 이자 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혼인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혼인 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법소정의 이자 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오늘은 혼인증여재산 공제와 출산증여재산 공제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